이번에는 조건문이 들어간 참거짓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리학에서 A는 B다의 경우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이 앞에 거를 전건, 뒤에 거를 후건이라 하는데 이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거짓일 때만 이 조건문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게 참이고 뒤에 게 참이면 당연히 참이고 앞에 게 거짓인 순간 뒤에 게 어떤 게 오든 이 경우는 모두 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논리학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인지한 채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부터 정리를 하면 법을 수강하면 정치도 수강합니다. 을은 법을 수강하지 않으면 윤리도 수강하지 않습니다. 병은 법과 정치 중 하나를 수강합니다. 정은 윤리학을 수강할 경우에만 정치학을 수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모에만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윤리가 이렇게 나오면 정치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윤리학을 수강할 때에만 정치학을 수강한다가 참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건문으로 쓰면은 정치학을 수강할 때 따라서 이것을 조건문으로 쓰면은 정치학을 수강하면 윤리학을 수강한다가 되고 윤리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정치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정을 정리하면 윤리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정치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이 뭐뭐에만이라는 조건문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를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수강하지만 법학은 수강하지 않는다. 이제 무엇을 거짓이라고 가정할지 봐야 하는데 이 무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수강하고 법학은 수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따라서 이 무와 겹치는 갑, 이 법학으로 연결되는 갑을 거짓이라고 보겠습니다. 갑이 거짓이라면 이 앞에서 봤듯이 조건문이 거짓이기 위해서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학을 듣는 것은 참이고 정치를 듣는 것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상충되는 무를 보면 법학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틀린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법학으로 또 연결된 을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을이 거짓이기 위해서는 이 전건은 참이어야 되므로 법학을 수강해서는 안 되고 후건은 거짓이어야 되므로 윤리는 수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를 살펴보면 윤리를 수강하고 법학을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가 진실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갑을 보면 이 법학을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거짓이 되어서 이것은 항상 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갑도 참이게 되고 이제 병을 보면 법학을 수강하거나 정치학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병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학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을 보겠습니다. 이 윤리를 수강하기 때문에 전건이 부정이 되어서 정도 항상 참이게 됩니다. 따라서 을만 거짓이고 갑, 병, 정, 무가 참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는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경우에서 수강하는 것은 윤리와 정치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을 참으로 보고 물결을 표시 안 하고 B는 뇌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은 A와 C와 D 중 적어도 한 명. 세 번째 조건은 B와 C 중 적어도 한 명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 B와 C 중 한 명이라도 받았다면 D도 뇌물을 받았다. 일반적인 참 거짓의 경우 이렇게 하나만 참일 경우 참인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문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는 세 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참인 것을 가정하면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인 것을 가정하고 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거짓이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기 위해서는 A가 참이어야 되고 이 후건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 B도 받았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이제 다른 진술들에 적용해 보면 얘는 거짓이라고 본 것이고, 두 번째 진술을 보면 A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인 진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진술도 거짓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C가 뇌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거짓이 되고, 네 번째도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B와 C가 받았으니 전거는 됐고 이 D가 X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D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한 명만 참인 조건을 만족함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왔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격을 듣지 않았으면 발달과 음상을 들었습니다. 음상을 들었다면 성격을 들었습니다. 인지를 듣지 않았다면 성격도 듣지 않았고 발달을 들었습니다. 인지도 듣지 않았고 발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조건이 거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이 거짓이기 위해서 우선 전건이 참이어야 하므로 성격은 거짓이고 발달이 X이거나 임상이 X여야 합니다. 이제 2번은 참인데 참인 경우는 많으니까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이 참이기 위해서는 인지도 들으면 안 되고 발달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조건을 보면 인지가 안 들었으므로 전거는 참입니다. 3번 조건도 참이기 위해서는 성격을 듣지 않고 발달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발달을 듣지 않는다는 현재 나온 조건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입니다. 두 번째로 2번 조건이 거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임상은 듣고 성격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조건부터 적용하면 인지는 듣지 않고 발달은 마찬가지로 듣지 않습니다. 이제 3번 조건을 보면 인지는 듣지 않았으므로 전거는 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달은 들어야 하는데 발달을 듣지 않았으므로 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번째가 거짓이라고 보겠습니다. 거짓이기 위해서는 전건이 참이어야 하므로 인지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뒤에가 거짓이어야 하므로 성격을 들었거나 발달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지를 듣지 않고 발달도 듣지 않습니다. 이 발달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이걸 듣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1번 조건을 보면 1번에서 현재까지 나온 조건으로는 발달을 듣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발달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뒤에가 X이므로 앞에도 X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성격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1번 조건은 전건이 거짓이므로 이 임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임상이 참이어도 성격이 참이기 때문에 맞는 조건이고, 임상이 거짓이어도 전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맞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임상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는 2개이고 최소는 1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이 거짓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거짓인 경우는 인지심리학을 듣거나 발달심리학을 듣거나 인지심리학과 발달심리학 모두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개수를 구해보기 위해서 2개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지도 듣고 발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먼저 세 번째 조건은 전건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 개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인 임상도 듣고 전건도 참이고 후건도 참인 성격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는 참이 되고, 이것을 1에 적용해보면 전건이 부정이 되므로 1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1, 2, 3은 참이 되고 4는 거짓이 돼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맞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대는 인지도 듣고 발달도 듣고 인성도 듣고 성격도 들었기 때문에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는 1개, 최대는 4개인 답 3번을 고를 수 있고, 이 나머지 경우인 인지는 듣고 발달은 안 들은 경우, 또 인지는 안 듣고 발달은 들은 경우, 이 경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